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AI 기업 회장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글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의 기록입니다. 1장. 거대한 부자, 깊은 공허. 그는 세계 재벌 순위 50위 안에 드는 AI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28세에 창업해서 20년 만에 글로벌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죠. 연매출 10조 원, 전 세계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린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운동, 7시 조찬 미팅으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무수한 회의들. 그 사이사이에는 자선단체 행사, 기부금 전달식, 언론 인터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졌고 해마다 수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를 21세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고 칭송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수표를 건네줄 때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도 그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처럼 말라 있었죠. 돈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비어 있구나. 그날 밤도 그는 43층 회장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십억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심, 하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가슴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매일같이 쏟아졌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맛보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었죠. 2장. 운명적인 우연.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서 나온 그는 개발팀에 들렀습니다. 새로 출시될 AI 감정 분석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였죠. 회장님,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괜찮다. 그냥 한번 보자. 개발팀장이 시연을 위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순간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야 할 사용자 대화 로그들이 무작위로 화면에 떠올랐죠. 죄송합니다.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화면 속 글들이 묘하게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무서워요. 떨어지면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수천 개의 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각의 글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기쁨, 슬픔, 두려움,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글 속에서 유독 한 사용자의 연속된 대화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지난 3개월간 꾸준히 올린 글들이었죠. 그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3장. 김민수, 40세의 간절한 기록.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8살 딸과 함께 사는 평범한 40세 가장이었죠. 15년간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대리에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라가며 회사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책임져 왔죠. 동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상사들도 그의 꼼꼼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여파는 그런 개인의 성실함까지는 지켜주지 못했죠. 3개월 전 첫 번째 글. 15년 다닌 회사에서 오늘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소연이는 아직 어린데. 그날 밤 김민수는 딸이 잠든 후에야 아내에게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줬지만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면접을 20곳 넘게 봤는데 전부 떨어졌습니다. 40살의 새 출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라는 말을 이제는 듣기도 싫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반 이상 썼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딸 앞에서만큼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에서 구인 사이트를 뒤지거나 카페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절망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어제 소연이가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있어? 다른 아빠들은 회사에 가는데라고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8살짜리 딸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제가 한심해요. 그날 이후로 김민수는 딸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이가 친구들과 놀 때 우리 아빠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의 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담론도 화려한 수사도 없었죠. 그저 한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 살아남고 싶은 간절한 마음, 8살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마지막 글.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소연이와 단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우리 아빠 최고야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사장. 회장의 각성. 회장은 그 3개월간의 기록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김민수의 글 하나하나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마지막 글이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그 한 줄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8세, 2평짜리 지하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밤들. 첫 번째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하며 느꼈던 무력감. 그때도 그는 누군가가 작은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바랐었죠. 그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도와줬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는 김민수의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자신과 닮은 간절함을 발견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자신에게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이 한 사람을 도와보자. 거창한 기부가 아닌 진짜 필요한 도움을. 5장. 조용한 기적의 시작. 회장은 먼저 김민수의 이력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의 전 직장과 경력 사항을 확인했죠. 15년간의 건설업계 경험, 성실한 근무 태도, 프로젝트 관리 능력. 충분히 좋은 인재였습니다. 다만 40세라는 나이와 불황이라는 현실이 그의 재취업을 막고 있을 뿐이었죠. 회장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견기업 CEO에게 연락을 취했죠.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혹시 경력직 건설 PM 자리가 있나요? 아, 회장님. 마침 찾고 있었는데요. 좋은 분 아시나요? 한 분 추천드릴게요. 이력서 보시고 연락해보세요. 며칠 뒤 김민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과장님이시죠? 저희 주한성건설에서 경력직을 찾고 있는데 면접 한번 보시겠어요?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온 기회였거든요. 네, 네, 물론입니다. 그는 급히 정장을 다시 다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었죠. 면접에서 그의 15년 경력과 성실함, 그리고 간절함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 과장님의 이력이 저희가 찾던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바로 시작 가능하신가요? 김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개월간의 암흑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마트에서 소연이가 좋아하는 딸기까지 샀죠. 그날 밤, 김민수는 AI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6장. 따뜻한 손길들. 첫 출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새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죠. 오랜만에 찾은 일상의 리듬이 그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의 통장에 익명의 입금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입금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와의 행복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 김민수는 은행에 문의해봤지만 송금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는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빠랑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 정말? 어디로 가는데? 소연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소연이는 제주도. 라고 외치며 아빠 품에서 깔깔거렸습니다.
3개월간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가 단숨에 밝아지는 순간이었죠. 그 주말, 김민수 가족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 등반을 하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함덕 해수욕장에서 소연이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나눈 대화는 김민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빠, 진짜 행복해? 아빠도 소연이랑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이런 추억 많이 만들자. 응? 아빠가 다시 힘낼게. 그 순간 김민수는 잃었던 자신감과 꿈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에 다시 당당해질 수 있었죠. 7장 선순환의 시작. 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집에서는 아내와 딸에게 더욱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AI에게 정기적으로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새 직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상사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소연이가 오늘 학교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고 자랑했다고 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웃으면서 당신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가 남긴 특별한 글. 예전에 절망적이었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반드시 길이 있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도 꼭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작은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김민수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 보너스를 받았을 때 그는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나눔이었습니다. 8장 진정한 행복의 발견. 멀리서 김민수의 변화를 지켜본 회장은 마음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수천억 원을 써도 느낄 수 없었던 진짜 보람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도움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구나. 진짜 기부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야. 그는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기부 행사 대신 진심 어린 사연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살피며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한 싱글맘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병원비가 없는 가정에는 익명의 후원을, 꿈을 포기하려던 청년에게는 장학금을 전했죠. 모두 화려한 세레머니 없이 정말 필요한 도움만을 조용히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도움들이 연쇄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43층 회장실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억 개의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삶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FI의 로지유이 당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김민수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고 동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무거운 고민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우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을 조용히 글로 적어보세요. 김민수가 그랬듯이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요. 작은 글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의 불빛을 켜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원하시나요? 작은 성취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나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가요?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가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나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수의 3개월간의 기록이 회장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용기를 내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김민수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그리고 회장처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